앞에서는 거듭제곱이랑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고, 거듭제곱하고 관련된 거는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거였고, 이제 그 거듭제곱에서 어떤 값이 되게 하는 그런 값들은 거듭제곱근이다라고 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제한이 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법칙이라든가 거듭제곱을 할 때 지수가 실수 이상, 유리수 이상으로 돼버리면 밑을 항상 우리가 얼마로 주기로 했어요? 0보다 큰 수로 주기로 했지. 여기는 실수값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좌표 평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밑이 제한이 돼. 즉 음수가 되거나 허수가 되는 경우를 다 제외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밑의 조건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딱 그냥 음수는 그냥 상관없어. 0도 상관없고 1도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밑은 뭐보다 0보다 큰 거듭제곱에 대해서 관련된 게 지수함수. 즉 지수함수니까 말 그대로 어떤 수의 거듭제곱했을 때 이 지수하고 관련된 지수에 해당하는 x값을 a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식에 대응시켰을 때 이 x하고 ax제곱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 자체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질 건데, 이때 좌표 평면 자체는 실수하고 관련된 실수축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수가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제외할 거야. 그래서 자, 지수함수의 정의를 먼저 적어보면, 지수함수는 자, 임의의 실수 x야. 그러니까 실수, 즉 지수는 실수 전체가 될 수 있어. 지수가 실수 전체. 그럼 그 지수에 대해서 나오는 값이 어떤 함수 값으로 결정이 될 건데, 그 함수 값 자체가 실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이때 밑은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를 전제하고, 자, ax제곱을 대응시킬 때 실수 x의 값과 ax제곱하고 서로 대응시켰을 때의 함수, 얘를 뭐라고 한다? y는 ax제곱이다 라고 나타내고, 이 함수를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합니다. 뭔가 바뀐 것 같아.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밑이 1이 아니고 양수인 조건으로 제한을 해준 이유를 2번에서 정리시키면, 첫 번째는 밑에 해당하는 a를 1이라고 놓으면 y는 1의 x제곱이 돼서 항상 그 값은 x의 값하고 관계없이 1만 될 거야. 그래는 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y는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즉 x는 실수 전체라 그랬어. 근데 모든 x값에 대응하는 모든 함수값이 1이야. 자, x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의 함수값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우리 함수 종류 배웠지? 공수2에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을 해.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함수인데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이다.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지수함수하고는 관련이 없지. 그래서 밑을 뭘로 두는 거야? 1이 아니다 라고 제한을 두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밑이 0보다 작아. 자, 밑이 0보다 작으면 ax제곱이 실수가 아닌 그런 값을 갖게 될 수 있어. 펜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글씨가 보인가? 글씨 보여 뒤에? 보여? 되게 가늘게 나와가지고 되게 이상하네. 펜이 바뀌긴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수가 돼.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고 놔봐봐. 그러면 x는 실수 전체에 뒀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이면 이거야.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인데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은 실수가 아니라 뭐가 돼? 허수입니다. 허수. 그렇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조차도 없다는 얘기야. 좌표 평면 자체가 실수값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된다? 밑은 누가 아니고 1이 아니고 반드시 밑은 얼마로? 0보다 큰 수로 둘 때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지수함수다 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지수함수 함수 나왔으면 당연히 x값과 거기에 대응해서 나오는 y의 값을 우리가 뭘로 함수 배울 때 x, y라고 하는 순서상으로 나타내고 그 순서상을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서 연결해서 나오는 그림을 그래프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도 지수함수고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는 나올 수밖에 없어. 대신에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밑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 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밑이 0보다 커. 근데 걔네들을 거듭제곱을 계속해 지수를 실수로 놓고 그럼 음수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y는 ax제곱의 꼴을 기본 형태로 해가지고 지수가 아까 처음에 지수함수의 정의 자체가 이미 실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정의역은 즉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일 수밖에 없고 대신에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치역은 0보다 커. 그러면 함수값이 y의 값이 0에 가깝게는 갈 수 있단 말이야. x축에 가깝게 함수값을 찍을 수는 있어. 근데 x축에 닿을 수는 있어 없어? 가깝게는 가지만 x축 위에 점을 찍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x축에 해당하는 직선은 가깝게는 갈 수 있는 직선이지만 만날 수 없는 직선이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 기본 형태,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에서는 누가 나와? 가깝게는 가지만 만날 수 없는 직선을 뭐라 그래? 세 글자로. 유리함수에서 했어? 공수2.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반드시 점근선을 갖습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지수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이 미세 조건에 따라서 달라. 근데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의 꼴을 생각해봐봐. 그러면 지수가 1보다 커지면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니까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어때? 커지겠지. 근데 1보다 작아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하기 때문에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져? 0이라고 하는 값에 점점 가까워져. 근데 만약에 밑이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음수일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고 지수가 양수가 돼버리면 점점 작아져.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미세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데 그거를 지금 그릴 거고 첫 번째 자, 두 개의 밑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밑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근데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두 가지로 들어갈 거야. 자, 일단 그래프 그리면 자, 얘는 y는 b의 x제곱이고 자, 얘는 y는 a의 x제곱. 자, 요점의 좌표는 0,1.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했을 때 지수가 0인 경우는 항상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x제곱의 꼴로 되어 있는 함수들은 실수 x가 뭐냐하고 상관없이 밑이 얼마냐하고는 관계없이 반드시 0,2를 지난다.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 1보다 작은 수로 되어 있을 때
그래프가 좀 안 이쁘게 그려졌는데. 자, 요 점을 이 두 개 함수의 교차점이라고 일단 주겠어. 자, 밑에 설명할 게 있어서, 자, 요 점,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이 점을 교차점이라고 우리가 주었을 때, 자, 1보다 클 때니까 당연히 밑이 양수고, 밑이 1보다 커. 근데 밑이 b가 더 큰 수야. a보다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교차점에 해당하는 0,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밑이 더 큰 수가 밑이 작은 수보다 위쪽에 그려진다는 거. 마찬가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밑의 범위와 관계없이 교차점은 오른쪽에서 밑이 큰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 항상 위에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보다 클 때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는 모양이야.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형태고,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X값이 증가할 때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교재마다 이제 지금은 뭐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이런 말 쓰지는 않는데, 이제 교재에 이제 보면 좀 오래된 책이나 아니면 가끔 가다 책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타내면, 자, 왼쪽 그래프는 단조 증가가 되고 오른쪽은 단조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감수란 얘기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서 감소함수다라고. 그래서 1번하고 이 위에 있는 몇 번 그래프, 3번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을 할 건데, 반드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정의역과 치역을 쓸 때는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기호로 정의역과 치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 자, 그래프 보면 알고 있겠지? X축에서는 빠져있는 X값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실수 전체야. 근데 치역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함수값이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치역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큰 실수다라고 나타내면 되고, 자, 요런 집합이 치역.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 미세 범위하고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0,1이고, 점근선은 얘가 y축에 가깝게는 x축에 가깝게는 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함수값이 0에는 가깝게 갈 수 있지만 0이라는 함수값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x축이 점근선의 역할을 해주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0이다 라고. 그래서 점근선하고 누구하고 치역하고는 좀 관계가 있어. 치역이 나오면 거기서 뭐가 돼? y는 0보다 크기 때문에 y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서 y는 0이라고 하는, 즉 x축이 뭐가 되냐?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그래서 적어보면, 자, 이 지수함수는 미세범위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난다. 그리고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을 뭐로 놓는다? 점근선으로 놓는다.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
자, 그래프만 잘 이해해도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 자, 적어보면 그 다음에 가로 3번입니다. 4번 문제에서 3번. 자, 3번 그래프, 3번 문제 그래프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거고, 자, 미세 범위에 따라서 x값이 증가, 감소한 특징을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2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럼 2의 x제곱은 x가 커져. x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 y의 값도 당연히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x가 작아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하면 함수값 자체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자, 적어보면 미세 범위에 따라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미시 1보다 클 때입니다. 첫 번째는 미시 1보다 클 때. 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 반대로 말하면 x값이 감소하면 y의 값도 감소한다는 얘기.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크면 당연히 ax1의 제곱보다는 x2의 제곱이 더 크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크기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 대소관계. 자,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수함수,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마찬가지, 로그도 마찬가지고 이 미세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항상 미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조건을 따질 때 1보다 클 때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같이 갑니다.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반대로 감소. 자,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다. 우리가 함수할 때 증감수하고 감소함수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어. 즉 x1보다 x2가 더 클 때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자, 미세값의 변화에 따라서 네 번째는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 보고 확인하면 되지. 미시 1보다 크면 x값이 감소할수록, x값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즉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미시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x축에 가까워지는 거. 얘를 갖다 쓰라는 얘기. 자, 적어보면 a가 1보다 클 때 a가 클수록 여기는 y축에 가깝고 가까워지고, 얘는 미세 크기에 따라서 미세값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1보다 크면 미시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져. 그래프의 폭이 이렇게 가파라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a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많이 봤지? 2차 함수에서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x제곱의 기수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때는 폭이 좁아진다 그랬고, 또 1차 함수에서는 y는 ax 플러스 b 했을 때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비슷비슷하지? 지금 써지는 내용들이, 의미들이. 그래서 지수함수도 마찬가지. 미시, 즉 미세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세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그거. 자, 정점 0,1. 정점은 움직이지 않는 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이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동점이라고 나오면 그 점은 그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점인 거고, 정점은 고정된 점이다. 딱 하나 고정을 배워시켰을 때,
자, 0,1을 기준으로 함수들 간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도 마찬가지 미세 조건에 따라서 쓸 건데, 자, 두 개의 함수로 비교합니다. 두 지수함수 y는 ax제곱하고 y는 bx제곱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일단 미시 1보다 클 때, 미시 a보다는 b가 더 클 때고, 자, 요때 x가 0보다 작으면 a의 x제곱이 b의 x제곱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면 a의 x제곱보다는 b의 x제곱이 더 크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이번에는 미시 1보다 작을 때 조건. 자, 이때는 x가 0보다 작으면, 이건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ax제곱이 똑같네. 자, b의 x제곱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a의 x제곱보다는 b의 x제곱이 더 크다. 자, 아까 말했듯이 0,1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점이 0,1이야.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밑이 더 크면 어느 쪽으로, 이 교차점의 우측에서 그래프가 어느 쪽보다 밑이 더 큰 수가 뭐라 그랬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랬지? 위쪽에 있다라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y는 ax제곱 그래프와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지수가 x하고 마이너스 x로 바뀌어. 그럼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때 우리는 도형이동에서 배웠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뀔 때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다? 그러지.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ax제곱의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면 0,1은 그대로 놔두고 y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되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러니까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든 밑이 1보다 크든 지수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그래프는 어렵지는 않고 반드시 둘 다 몇 콤마 몇을 지나고 0,1을 꼭 지나면서,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얘라고 놓으면, 자, 요렇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반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얘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특별히 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얘는 지수가 음수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도 돼. 얘는 a x제곱분의 1의 꼴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작아지면 나중에 부등식이라든가 뭐 최대 최소값 구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면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터득해가지고 밑을 뭘로 1보다 큰 수로 바꾸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럴 때 이 음의 지수를 적당하게 잘 사용하면 되고. 자, 7번입니다. fx가 ax 제곱일 때 지수법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세 가지 성질.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사용하라는 얘기고, 첫 번째, 자, x 더하기 y야. 지수가 이 fx 안에 어떤 값이 두 수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fx 곱하기 fy하고 서로 같다. 자, 이유는
자, fx가 얘니까 좌변은 ax 더하기 y제곱이고 우변은 a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니까 얘네들의 등식이 서로 성립하지. 여기 좌변, 우변, 여기 좌변,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서 우변. 자, 비교했을 때 좌변하고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지. 그래서 이렇게 지수법칙 성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자 y분의 x꼴일 때는 이게 좀 어렵게 나왔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이런 모양으로. 이유는 f의 y분의 x이기 때문에 fy분의 x가 이 ax제곱의 조건에서 x값이 y분의 x로 바뀌었기 때문에 y분의 x의 꼴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 배웠던 거, 지수가 유리수일 때 ax제곱의 y제곱근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x값이 마이너스 x일 때는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유는 f의 마이너스 x는 좌변에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지수의 성질에서 a x제곱분의 1로 바꿔 썼기 때문에 ax제곱이 fx를 나타내고 있어서 fx분의 1과 같다. 지수 함수의 성질만 제대로 해내도 로그 함수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성질을 잘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라든가 점근선의 자리가 바뀌고 나머지 성질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수 함수만 제대로 해놔도 로그 함수 공부할 때 좀 편할 거라고. 자, 5번은 이제 뭐 평행이동 이용해서 들어갈 건데, 잠깐만. 자, 일단 5번입니다. 자, 이 말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뜻해. 근데 우리가 도형으로 들어가면, 점으로 들어갈 때는 평행이동 하라고 하면 그 이동한 만큼 더하거나 빼서 좌표값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위치만 바꿔주면 되니까. 근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들어갈 땐 얘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들어가야 돼?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가야 돼. 그거 조심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y는 2x 쓰지 말고, 자, 3의 2x제곱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자, 첫 번째 방법은 평행이동 그대로 갖다 쓰면 y 대신에 y-n으로 바뀌고 x 대신에 x-m,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평행이동. 그럼 얘는 y는 3의 2x-2m제곱. 자, 평행이동하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했고, 그 다음에 이항시키고. 자, 그럼 얘가 누구랑 똑같다? 요 형태로 바꿔질 거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 81 곱하기 3의 2x제곱 플러스 1과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수항에 해당하는 n의 값은 2라고 같을 거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부분만 같게 해줄 건데 여기서 같게 해주면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m제곱은 결국 81 곱하기 3의 2x제곱과 같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2m제곱이 81에 해당하는 3의 4제곱과 서로 같다. 따라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서 마이너스 2m이 4하고 같아서 m은 마이너스 2, n은 그대로 상수항 1과 같아 해서 m과 n 곱하기.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여기서 밑을 3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3의 4제곱인데 3의 4제곱은 9의 제곱하고도 같고 3의 2x제곱을 나는 좀 간단하게 더 정리하고 싶어. 그래서 ax제곱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9의 x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어. 그래도 결과는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y는 3의 2x제곱을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즉 y는 3의 2x제곱을 아예 뭘로 바꿔놓고 9의 x제곱의 꼴로 바꿔놓고 가는 거지. 그래서 y-n은 9의 x-m제곱으로 바꿔서 y는 n 되고 얘가 9의 x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인데 얘가 9의 x제곱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을 거라고. 그래서 서로 같게 지수 같고 상수항 서로 같아서 결국은 마이너스 m이 2하고 같아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n은 1과 같다. 이렇게. 이거는 딱 뭘로 바꾸라고 정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가고 싶으면 3의 2x제곱 9의 x제곱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2x제곱이면 이대로 놓고 가도 되지만 얘를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뭘로 바꿔도 된다고. 4의 x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라고. 이거는 어차피 평행이동해도 결과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고 한 거고. 자, 6번은 각각에 대해서 대칭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는 어렵잖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축 대칭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뀔 거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둘 다 바뀔 거고.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는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뒤에 로그 함수 설명할 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은 안 쓸 거고. 자, 이렇게 간다고. y는 2의 x제곱이니까 이거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증가감소. 증가인지 감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뭘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같이 따라서 증가해. x가 감소하면 y도 같이 따라서 감소하고. 그러면 증가야. 얘는 x를 1에서 2로 키워봐. 그러면 2의 1제곱에서 2의 제곱으로 가니까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어. 그러면 x 커질 때 같이 따라서 커지면 증가고, x 작아지는데 y값도 같이 작아지면 감소하면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증가함수고. 자, 먼저 y는 2x제곱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y는 ax 2의 x제곱. 자,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 거야. x축 대칭이동 했으니까 누가 바뀌겠어? 이 그래프 그대로 x축 대칭이동 하면 되지. 대신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0,1은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 0, 마이너스 1로 바뀌지.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하면 0,1이 0,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y는 뭘로?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유는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일 거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나오지. 됐죠?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합니다. y축 대칭이니까 뭘로? 말 그대로 y축 대칭. 자, 그래서 누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2의 ax 제곱, 즉 a가 1보다 클 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누구하고 똑같냐면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하고도 서로 같아. 자,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했는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점의 대칭이동은 x하고 y의 부호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x축으로 대칭이동 한 다음에 그걸 다시 y축 대칭이동 해도 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그래프가 좀 안 예쁘긴 하네. 그러면 뭐 x축 대칭이동 한 걸 다시 한번 뭐 해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자, 그럼 얘가 y도 바뀌고 x도 바뀌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하고 나오지. 얘는 이렇게 2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한 것처럼 지수함수는 평행이동 시켰을 때 점근선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자, 7번입니다. 자, 절대값 기호 나왔으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값 기호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래?
0보다 절대값 교환되어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지. y는 2의 x에 대해서 절대값이면 얘는 두 가지로 나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뭘로?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두 개로 나온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2의 x의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똑같이 얘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x가 0보다 작으면 2의 x제곱.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절대값 기호가 나왔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절대값 기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풀면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의 x제곱인데 얘가 미시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증감수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갔겠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0,1을 지나면서.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만? 1,4분면 방향의 그래프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건 결국 뭐가 돼?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를 기준으로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그래프가 좀 안 이쁘다. 좀 이쁘게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얘가 이 그래프 전체가 x의 절대값, 지수가 x의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는 실은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지.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그래서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0,1을 지나면서 1,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갈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요 그래프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인데 얘도 마찬가지.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1,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만 하면 그래프는 끝나지. 끝날 수는 없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니다. 자, 뭘 보여줄 거냐면 자, 여기 잠깐 봐. 자, 지금 여기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이랑 평행이동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역이라던가 치역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고 가려고. 자, 여기 봅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정의역과 치역을 지금 바꾸라고 되어 있거든. 자, 평행이동이라던가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돼. 그러면 2의 x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자,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을 기본으로 했을 때 지금 바뀐 자리들이 있지, 여기. 지수가 x-1로 바뀌었어. 그지?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지수가 x가 x-1로 바뀌었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어디 보고 알아? 여기 보고 알 수 있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된 거. 그렇지?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의 정의역은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라 그랬어. 모든 실수.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실수가 변할까? 실수는 무수히 많잖아. 숫자를.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도 지수함수는 x값에 대해서 평행이동 된 것은 정의역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똑같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2x제곱은 치역이 미시 0보다 크기 때문에 y가 항상 0보다 큰 실수 집합이 치역인데
얘네들이 지금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 동했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그럼 치역도 같이 당연히 얼만큼씩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할 거란 얘기지? 따라서 얘는 정역은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 전부 다 정역은 그대로 실수야. 근데 치역만큼은 뭐가 돼? y가 0보다 컸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내려간 거야? 2분의 1만큼 내려갔지. 그래서 y는 얼마보다 항상 크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실수가 되고, 자, 요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었거든. 그럼 얘네들이 평행이동을 이루게 되면 한꺼번에 전부 다 뭐가 돼? 얘네들 같이 움직이지. 점근선, 정역, 치역이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점근서도 물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되면서 점근선의 방정식도 얼마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y축의 평행이 아니라 어디의 평행이다? x축에 대해서 평행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누가 먼저 나와야 돼? 점근선. 반드시 그립니다. 점근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표시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값이, x가 0일 때 함수값 얼마 나와? 이거 261번. x가 0일 때 함수값 얼마? 응? 마이너스 1? x가 0이야.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분의 1이잖아? 0 되겠지? 그럼 어디를 지나? 0,0을 지나.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커. 그러니까 증가함수, 감소함수. 밑이 1보다 크잖아. 증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0,0을 지나면서 위로 증가. 대신에 점근선에 가깝게만 그리면 이게 그래프 끝.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지. 자, 얘는 정의역이 당연히 뭐가 되고 실수 전체겠지? 치역은 뭐가 돼? y는 0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자, 누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봐. 그러면 얘는 x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어. 근데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y의 범위, 치역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맞아? 0보다 작다가 맞아? 0보다.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근데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정의역은 그대로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만큼은 y가 얼마보다? 1보다 작고 점근선이 얼마가 된다? y는 1.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원래는 이거였을 거라고. y는 원래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이해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y 전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뭘로?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나갔겠지? 근데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이 몇 컴마 몇으로 가? 0, 0으로 가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점근선은 어디로 가게 돼? y는 1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점근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게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뭐까지 본다? 점근선. 반드시 점근선 나타냅니다. 이 점근선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 찾는 거 연습하기. 말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되고 본인들이 직접 그려보고 찾아봐야 빨리 익힐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점근선 정의어, 치어 확인하기 잊지 말기.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